여러분들이 시험 볼 2회고사 예상문제 동영상입니다. 문제는 총 23문제고요. 이 23문제를 다 나눠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만 시간상, 여건상 그렇게 하진 않을 거고요. 중요한 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들은 저한테 와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교과서에서 확인해서 공부하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증발의 예이다. 실내에서 빨래를 말릴 때 방안이 따뜻하면 빨리 마른다. 내용에 포함된 증발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증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찾는 게 그게 핵심이겠네요. 여기 있습니다. 방안이 따뜻하면. 따뜻하다, 차갑다, 그것을 결정짓는 게 바로 온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써있는 증발 예로 봤을 때 온도가 높을수록 증발도 잘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 증발의 조건이 온도만 관계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증발이 잘 된다.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빨래가 잘 마르는 요인, 이것과 관계가 있는데 증발의 조건을 간단하게 적고 넘어가겠습니다. 증발 조건. 첫 번째, 온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두 번째, 습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세 번째, 바람이 잘 불수록. 그 다음 네 번째, 액체 표면적이 넓을수록. 그리고 마지막, 분자 간의 인력이 작을수록 증발이 잘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 액체 표면적이 넓을수록 증발이 잘 된다는 이거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빨래를 말릴 때 구겨서 말리는 것보다 쫙 펼쳐서 말리는 게 더 잘 마르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분자 간의 인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증발이 잘 된다. 이것은 분자하고 분자가 자유롭게 움직여야만 증발이 잘 되는데, 분자하고 분자가 서로 꽉 붙잡고 있으면 분자가 제대로 못 움직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도 역시 증발 문제인데요. 오른쪽 거름종에 에탄올을 떨어뜨렸죠. 에탄올을 떨어뜨렸더니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맨 처음 에탄올을 떨어뜨렸으니까 에탄올 떨어뜨린 무게만큼 오른쪽 거름종의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에탄올이 증발돼서 날아가게 되면 또 똑같이 수평을 유지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얼음이 깨져 강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면 얼음 위를 엎드려서 기어가야 한다. 이처럼 얼음 위에 서서 가지 않고 기어가야 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압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압력. 같은 힘을 주더라도 작용하는 면의 면적에 따라서 압력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우선 압력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적어볼게요. 압력은 힘을 받는 면적의 넓이 분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사람의 몸을 기어서 갈 때랑 그 다음에 서서 갈 때랑 어떻게 달라지게 되냐면,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사람의 몸의 무게는 같기 때문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은 같습니다. 하지만 힘을 받는 면적의 넓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어가게 되면
사람의 발바닥 면적만큼 굉장히 적은 면적의 힘이 받게 되는데, 그런데 기어가게 되면 사람 몸 전체적으로 힘이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압력이 작아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기어가게 되면 얼음에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져 얼음에 작용하는 압력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얼음이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4번도 압력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힘의 크기와 압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비교해야 되는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압력을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압력을 구하는 방법을 다시 적으면 힘이 용하는 면적의 넓이, 그 다음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힘의 크기하고 압력의 관계를 알아봐야 되니까 압력하고 힘의 크기를 알아보게 하려면 힘이 작용하고 있는 면적의 넓이는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스펀지에 작용하고 있는 면적의 넓이가 같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니까 나와 다입니다. 그렇죠? 가는 지금 벽돌을 세워놓아 있고 나하고 다는 지금 벽돌을 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받는 면적의 넓이가 같은 거는 나와 다.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부피를 측정한 결과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니까 압력하고요, 그 다음에 부피가 됩니다. 그러면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달라지는 결과, 그것을 지금 표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데,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일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일 법칙. 보일 법칙이란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기체의 부피 변화 규칙을 설명한 법칙인데, 이것을 수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압력 곱하기 부피는 일정하다. 이렇게 적기도 했고요. V 곱하기 V는 나중에 적고, P 곱하기 V는 일정,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압력 곱하기 부피가 일정한지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이물 한번 찍어서 계산을 해볼까요? 10 곱하기 50은 500, 20 곱하기 25는 500, 25 곱하기 10은 500, 15 곱하기 33.3은 이게 500은 안 나왔지만 소수점 뒷자리를 지금 잘랐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긴 합니다. 어찌됐건 보일 법칙이고, 보일 법칙은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수식으로 PV,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오줌 싸기 예정에서 물이 밀려나오게 하기 위한 탐구 과정을 지금 순서대로 정리하지 않고 이무대로 나열한 거죠. 지금 보니까 가에서는 지금 물이 들어가는 과정을 나타냈고, 나에서는 공기가 밖으로 나오는 과정, 그리고 다에서는 물이 바깥으로 나오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뭐냐면 바로 샤를 법칙입니다. 샤를 법칙. 샤를 법칙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압력에서 기체의 부피는 0도 올라감에 따라 0도씨의 부피에 273분의 1씩 증가한다. 즉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증가한다. 그것을
설명한 법칙이 샤를 법칙입니다. 이제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탐구 과정의 순서는 나, 가다 이렇게 됩니다. 맨 처음 나입니다. 지금 오줌 싸개 인형에 물을 밀려나오고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 해야 될 게 뭐냐면 오줌 싸개 인형 안에 있는 공기의 양을 줄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오줌 싸개 인형을 뜨거운 물 안에다 넣게 됩니다. 그러면 오줌 싸개 인형 안에 있는 공기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부피가 커지게 되고 부피가 커진 만큼 공기가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나의 그림입니다. 그 다음 가를 볼게요.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형을 찬물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아까 따뜻한 물에 넣어서 따뜻해졌던 공기가 온도가 내려가 차가워지면서 공기 부피가 줄어들게 되고요. 공기 부피가 줄어든 만큼 물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다는 다시 뜨거운 물을 붓게 되는데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안에 있는 공기가 다시 온도가 올라가면서 부피가 증가하겠죠. 그렇게 부피가 증가한 공기가 안쪽에 있는 물을 밀면 물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오줌 싸개 인형 작동 원리 혹은 탐구 과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